문제를 읽어보자. 어때? 인사팀이 2명, 홍보팀이 2명, 마케팅팀이 2명이 있는 총 6명이 이제 이 원탁에 둘러앉아서 뭐 회의를 하겠대요. 그때 같은 팀의 직원끼리 서로 맞은편에 앉는 팀이 적어도 한 팀이 있도록 하는. 약간 그림이 좀 이상하네. 어쨌든 마주보는 팀원이 딱 적어도 한 팀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앉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적어도라는 거를 보고 너희들이 먼저 뭘 떠올리면은 여사건을 떠올리면은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뭐다? 전체에서 모든 팀원들이 마주보고 앉지는 않는 경우를 센다 라고 하는 거는 좋다. 그치? 자, 그런데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건 그거야. 마주 보고 앉는 게 쉬운지 마주 보지 않고 앉는 게 쉬운지 그거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여사건으로 안 푸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왜냐면은 그냥 뭐 홍보팀만 마주 본다 라고 가정을 하고 푸는 거 그게 더 쉽지 않나? 내 생각은 그래. 오케이? 홍보팀 홍보팀이든 인사팀이든 모든 팀원들이 마주보고 앉지 않는 경우를 생각하는 게 더 어렵지 않나? 일단 내 생각은 그렇기는 하거든. 마주 보는 게 쉬울까? 마주 보지 않는 게 쉬울까? 그 고민을 한 번씩은 해야 돼. 내가 전에도 얘기했을 거야. 적어도를 포함하는 경우의 수라고 나는 얘기하지 않고 여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불러주는 이유가 그거였어. 문제집에서는 적어도를 포함하는 경우의 수라고 하면 뭐야? 전부 다 여사건을 풀라고 하거든. 근데 내가 얘기할 때는 모든 문제들이 적어도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해석을 하다 보니 적어도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을 뿐더러 그리고 또 뭐다? 여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로 간다가 아니라 반대로 갔을 때 더 빠른 경우에 반대로 푸는 거지. 전체에서 반대를 빼는 거. 오케이? 그래서 나는 일단은 이 문제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너희들한테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가 문제 푸는 학생이었다면 나는 그냥 풀었을 것 같아. 적어도를 생각해서 여사건을 안 풀고.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해? 한 팀만이 마주본다. 두 번째, 두 팀이 마주보는 순간 나머지 자동으로 한 팀도 마주보는 거 아니냐? 그지? 그래서 두 팀만 마주보는 게 아니라 두 팀이 마주보면 결국은 자연스럽게 세 팀이 모두 마주보게 될 거야. 그렇지 않을까요? 남는 자리 자체가 마주보는 자리 하나 남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한 팀만이라고 하자. 만을 강조를 하자.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세면 될 거야. 어때? 전체를 세고 모든 팀원이 마주보고 앉지 않는 경우를 빼는 거.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빼기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더합니다. 굳이 반대로 가는 이유가 있다 없다? 없잖아. 알겠죠? 그래서 나는 이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그냥 난 지금 계속 의문을 가지고 있어. 자, 가보자. 어쨌든 한 팀이 마주 봐보자. 누가 마주 보는지는 좀 이따 고민을 할게요. 어쨌든 A팀 팀원이 마주 보고 앉힐 수 있는 방법의 수는 1입니다. 맞나요? 물론 어느 팀이라는 걸 고르는 거는 3C1이겠지. 맞지? 자, 다시 한번 이 3은 뭐다? 어느 팀이 마주 볼래? 얘네들은 그 팀원들을 마주보게 앉히는 방법의 수는 1. 왜? 회전을 한다고 해봐야 다 일치하는 거라서.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여기 네 자리에다가 누구를 앉힐 거야? B 2명, C 2명을 앉힐 거야. 그때 B 2명, C 2명을 앉히는 방법이 뭐야? B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안 앉으면 되지. 그지? 그럼 B는 어떻게 앉을 수 있어? 이렇게 앉을 수 있고 이렇게 앉을 수 있지. 말고 있냐 없냐? 없지 않을까? 자, B라는 팀원이 있어. BB. 됐죠? 또 BB. 됐음? 또 있어 없어? 없죠? 선생님 여기에 B 여기 B 앉는 거는요 회전시키면 아까 이거랑 똑같잖아. B가 이쪽에 앉는 거는요 이렇게 돌리면 똑같잖아. 이해됐음? 그래서 B라는 팀원을 앉힐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두 가지가 있어. 그럼 자동으로 C는 예를 들어서 B가 여기 앉았다. 그럼 자동으로 C는 앉으면서 마주보지 않잖아.
예를 들어서 B가 여기 앉았다. 그럼 C는 여기 앉으면서 마주보지 않잖아. 몇 가지? 6가지 이거밖에 없네. 두 번째, 세 번째. 아니, 두 번째 맞지? 이번에는 세 팀이 모두 다 마주보고 앉아보자. 앉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일단 A라는 팀원을 앉혔다. 그러면 B는 어떻게 앉을 거야? 요렇게 앉을 수도 있고 A의 오른쪽에 앉을 수도 있고 또는 BB 이렇게 앉을 수도 있지. 두 가지가 있네. 됐나요? 그럼 자동으로 예를 들어서 B가 여기 앉았다면 C는 자동으로 여기 앉는 겁니다. 알았지? 알았지? 끝. 그럼 뭐야? 더해주면 8, 이 경우의 수야, 확률이야. 8 아닐까? 왜 이게밖에 없어? 아, 팀원들이 서로 다르구나. 팀원들을 앉히긴 해야 되는구나. 아, 오케이. 다시. AA라는 알파벳만 생각했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는 고민을 해보자. 자, 다시 한번. A라는 사람들을 앉히는 방법 수 자리 바꿔봐야 회전시키면 똑같습니다. A는 여전히 3 곱하기 1 그대로예요. B라는 자리를 고민을 해보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B를 두 가지로 일단 B팀, 또 다른 팀을 정할 수 있어. 맞죠? 어떻게 B를 여기 앉힐 거야? 또는 B를 여기 앉힐 거야? 자, 그때 여기서 하나 고민을 해보자. 만약에 여기 앉는다고 쳐보자. 그럼 어때? 여기에 A라는 사람, 정확하게는 A라는 팀의 첫 번째 사원, A라는 팀의 두 번째 사원. 그럼 여기엔 A1이라는 사람의 오른쪽, A2라는 사람의 왼쪽. 두 자리는 다른 자리지. 사람까지 생각을 하면. 맞죠? 그럼 이제 뭐야? B들. 지들끼리는 자리 바꿀 수 있어야지. 몇 팩? 2팩. 그 다음에 C도 마찬가지. 그럼 얼마예요? 6, 4, 24네요. 확 늘어나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야. A라는 팀의 팀원을 앉혀보자. A만 먼저 앉혀보자. 그럼 뭐야? 방법은 여전히 1입니다. 아무도 안 앉아있거든. A1과 A2의 자리를 바꿔봐야 회전시키면 일치하고. 맞죠? 그래서 A1이 여기 앉았다 가정하고 A2가 여기 앉았다 가정하자. A가 앉는 방법은 몇? 1.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앉혀보자? B라는 팀의 팀원을 앉혀보자. B라는 팀 어떻게 앉을 수 있어? 역시 마찬가지. 마주보고 앉아야 되지. 그때 이렇게 앉을 것이냐, 이렇게 앉을 것이냐에 따라 다르지. A1의 오른쪽에 B라는 팀원을 앉힐 것이냐, A1도 마찬가지, A2도 마찬가지. 또는 A1과 A2의 왼쪽 편에 B를 앉힐 거냐에 따라 달라지지. 일단 곱하기 2. 그러나서 뭐야? A1의 왼쪽에 누가 앉을래? A2의 왼쪽에 누가 앉을래? 지들끼리는 자리 바꿀 수 있다, 그렇지? 몇 팩? 2팩. C도 마찬가지. C들 자리는 바꿀 수 있겠지? 2팩. 얼마? 8. 야, 근데 그래봐야 32개밖에 안 되는데? 잠깐만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어떤 흐름인지 알겠지? 자네는 뭐? 네. 48개요. 곱하기 2가 빠졌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2 곱하기 2가 빠졌다는 얘기지? 뭐가 빠졌을까? 아닌데? 야,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게 곱하기 2가 아니네. 아까 내가 처음에 풀었던 풀이를 따라가느라 이렇게 됐는데 2가 아니라 4네. 왜냐면은 여기에 B가 앉는 거랑 여기에 B가 앉는 거랑 똑같다 했었지, 처음에. 근데 그거는 그냥 A와 A로 바라봤으니까. 그지 않아? 근데 지금 A1, A2란 사람이 앉았잖아. 자, 여기에 찬영이가 앉았고 여기에 정혁이가 앉았다고 쳐봐. 혁. 자, 여기에 앉는 사람들이 B의 팀원이야. 정혁이 오른쪽과 찬영이 왼쪽에 앉을 거예요. 여기에 B가 앉아봐. 찬영이의 오른쪽과 정혁이의 왼쪽에 앉는다. 다르잖아. 그러면 B가 앉을 수 있는 방법을 두 개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삐삐 여기 앉히는 거, 삐삐 여기 앉히는 거, 삐삐를 여기 앉히는 거, 삐삐를 여기 앉히는 거. 네 가지 다 다르네. 그래서 48이 맞네. 알았죠? 그래서 더하기 얼마? 56이네. 됐죠?
이렇게 가정해봐. 정역 스탯은. 예. 근데 여사건이 무조건 틀렸다라고 하긴 좀 애매할 수도 있기는 해. 자, 일단은 뭐 해보자. 여사건처럼 풀어보자. 왜냐면은 적어도를 포함을 하면 이 여사건을 푸는 게 일단 기본이긴 하니까. 그 풀이가 과연 가능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전체 경우에서는 뭐예요? 결국은 인사팀이든 홍보팀이든 마케팅팀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6명을 앉히는 거니까 몇 팩? 5팩. 맞죠? 원순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든 팀원들이 다 마주보고 앉지는 않아요. 라고 가정을 해보자. 자, 그럼 먼저 누구부터 고민을 할까? 인사팀부터 고민을 해볼까? 자, 인사팀을 앉히는 방법. 마주보지만 않으면 되잖아. 첫 번째는 뭐야? 바로 옆에 붙어 앉아. 오케이? 바로 옆에 붙어 하는 거 이것도 일단 인사팀만 보면 다 똑같지? 그러면 그냥 마주보는 거, 마주본대. 바로 옆에 붙어 앉는 거는 그냥 하나의 경우로 생각을 하자. 자리 바꾸는 거 아직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뭐야? 오른쪽으로 한 칸 띄고 앉는 경우. 근데 그거는 뭐 왼쪽으로 한 칸 띄고 앉는 경우도 아직까지 인원은 안 정했으니까 사실은 똑같지, 회전시키면. 맞죠? 요렇게 앉는 거. 몇 가지 있어? 2가지가 있네. 자, 인사팀을 2가지 방법을 앉혀봤어. 근데 그 곱하기가 과연 맞는지를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 왜냐면 나머지 팀원들을 앉히는 방법이 다 똑같으면은 곱하기 2 해도 되지만은 만약에 나머지 팀원을 앉히는 방법이 달라지면은 뭐 더하기 뭐 해서 따로 가야 될 거야. 알았죠? 자, 일단은 어쨌든 인사팀을 이렇게 앉혀볼 거야. 오케이? 가정을 해보자. 1, 2. 지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지? 왼쪽에 팀원 1, 오른쪽에 인사팀원 1. 2개 다르지? 됐죠? 그러고 나서 이번엔 뭐 해보자. 누구야? 홍보팀원을 앉혀보자. 홍보팀원을 앉히는 방법. 남아있는 4자리를 잘 생각해봐. 마주보고 앉지만 않으면 돼. 마주보는 방법 자체가 이거밖에 없잖아. 그지? 그럼 나머지는 자유롭게 아무렇게나 앉혀주면 되겠나? 아니지? 왜? 이거는 안 되지. 그럼 자동으로 마케팅팀이 마주보고 앉아야 되니까. 그지? 그러면은 아유 아파라. 홍보팀원을 앉힐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뭐야? 1. 이건 안 되고 2, 3, 4. 가능? 다시 한번 뭐? 1. 바로 옆에 붙었는 거 하나. 이건 안 되니까 2개밖에 없고 한 칸 띄고 앉는 거. 셋, 넷. 4가지 방법이 있네. 아이 더워. 홍보팀원을 앉히는 방법 4가지. 그리고 거기 안에서 또 지들끼리 자리 바꿀 수도 있어야지. 그 다음에 마지막 뭐야? 마케팅 팀원을 앉히면 되는데 홍보팀이 앉아버리면 자동으로 자리는 정해져 있고 거기에 누구를 앉히는지만 고민을 하면 홍보 맞지? 누구를 앉히는지만 고민을 하면 되겠네. 몇 회? 2회. 오케이? 자,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 2가 과연 뒤에 걸 다 똑같이 가주나? 그거는 고민을 해보자. 만약에 인사팀이 어떻게 앉았다면 한 칸 띄고 앉았다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서 홍보팀원이 지금 인사팀원이 한 칸 띄고 앉아졌어. 그래도 2번째 홍보팀원을 앉히는 방법이 진짜 딱 4가지밖에 없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자. 알았죠? 홍보팀 고민. 홍보팀 앉히는 방법. 이것만 아니면 되지. 그리고 마케팅 팀원이 이렇게 앉도록 하는 이것만 아니면 되지. 그지? 앉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바로 옆에 붙어 앉아보자. 하나, 둘. 한 칸 띄고 앉아보자. 셋. 돼, 안 돼? 안 되잖아. 이게 마케팅 팀이 이렇게 앉아야 되니까. 그지? 맞나요? 그러면 2가지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앉아도 되네. 셋. 4개 맞네. 그러면 굳이 따로 갈 필요 없이 여기다 붙여놔도 되겠다. 맞지? 똑같으니까. 알았음? 끝. 계산해보자. 120에서 빼기. 야, 생각보다 쉽다? 30이야? 64. 얼마요? 56. 와, 씨, 나와주네? 이게 훨씬 쉽네. 6번이 낫겠다. 난 이게 불편할 줄 알았어. 마주보고 앉지 않는 경우를 계산을 하는 게 더 불편할 줄 알았는데 6건이 더 낫다? 그지? 깔끔한 것 같다. 자, 어쨌든 2가지 풀이를 풀어봤고 적어도를 살린 6건의 풀이가 풀이 1번. 그냥 계산해 볼 거야. 이게 여기가 잘린 게 아니네. 여기다.
나 6건 안 쓸 거야. 한 팀만이 마주보는 거, 두 팀이 마주보면 자동으로 세 팀이니까 세 팀이 모두 마주보는 거여서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봤어. 이게 풀이 2. 알았음? 둘 다 근데 크게 뭐 나쁘지는 않은 풀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6건이 그렇게 비효율적이지 않았거든. 알았지? 그래 봐야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세면 되고 6건을 써봐야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세는 거니까. 물론 전체가 쉽기는 해도. 아무튼 알겠지? 정리할 거인 사람들은 정리해 주세요. 자, 두 문제 지금 풀어보는데 왜 저거 점점 내려오냐? 자, 첫 번째 문제는 x 더하기 y 더하기 g는 15가 되는 방정식의 해의 순서상 찾기예요. 근데 새끼 문제들, 조건들. 첫 번째, 의미 아닌 세정수 xyg. 두 번째, 자연수 xyg. 세 번째, 세홀수 xyg. 4번은 정수기는 정수인데 1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는 xyg 정수 순서상. 얘는 xy는 그냥 자연수인데 g는 반드시 홀수가 되어주세요. 최근에 만났던 문제죠. 마지막 네 번째, 요거는 아예 다른 문제. 그냥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16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을 만족하는 것 중에서 의미 아닌 세 정수 x, y, g. 여기서도 원래는 새끼 문제로 쫙 더 나눌 수 있는데 저기서 비슷하게 했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딱 하나만, 의미 아닌 정수만. 알았죠? 새끼 문제까지 하면은 6문제. 근데 크게 보면은 2문제. 풀어봅시다. 자, 일단 가봅시다. 자, 우리 어떻게 하자 그랬어? 이 문제 기본 세팅. 이거는 풀이는 아니고. 일단 의미 아닌 세 정수. 정수라고 하면은 어느 하나의 정수에서 그 다음 정수로 넘어가려면 1씩 끼워가면 되지. 그래서 이 15를 뭐라고 생각하라고? 1 더하기 1 더하기 점점점에서 1이 몇 개? 15개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뭐다? 어떻게 푼다? 세 놈을 중복 허용하고 순서는 상관없어. 어차피 첫 번째 분리든 두 번째 분리든 15번째 분리든 어쨌든 똑같은 1을 받아가는 거라서 순서는 상관없이 중복 허용해서 몇 번? 총 15번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XY들을 15번 불러서 부를 때마다 1 하나씩 나눠주는 거지. 그러다 보면 X가 안 불려도 되나요? 네, 됩니다. 의미 아닌이라고 했으니까. 맞지? 그런데 자연수 XY지면 뭐야? 요거랑 약간 느낌 비슷한데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최소 얼마? 1은 받아가야지. 그래서 요 1, 15개 중에 몇 개를 3개는 미리 하나씩 주고 나서 남아있는 몇 번? 12번만 불러줄래요. 요게 답이다, 그치? 근데 해설지 풀이는 뭐였는지 기억나지? 내가 이것 때문에 설명하는 거지, 사실. x가 아니라 x1 플러스, x1? x 프라임 플러스 1, y도 y 프라임 플러스 1, g도 g 프라임 플러스 1로 바꿔서 방정식에 대입하면 뭐가 나와?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플러스 g 프라임은 10이다. 여기서 x 프라임은 0을 가져도 된다로 가서 중복조합으로 풀잖아. 기본적인 중복조합을 푸는 방식이 뭐야? 0을 가질 수 있다. 0을 가지는 놈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전제로 푸는 거니까 0을 가질 수 없는 자연수들에서는 0을 가질 수 있는 문자로 바꿔서 풀기, 치환해서 풀기. 그게 해설집풀이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바꿨었죠. 그 다음에 이제 홀수들도 마찬가지야. 근데 홀수면은 뭐가 달라지냐면 어느 하나의 홀수에서 다음 홀수로 가기 위해서는 어때? 2씩 커져야 되거든. 그래서 뭐야? 최소의 홀수를 만들기 위한 누구? 1, 3개랑 남아있는 12를 어떻게 해줘? 2가 몇 개가 있다? 6개가 있다. 그래서 먼저 XYZ 세 놈한테 뭐 해줘? 1은 하나씩 미리 나눠줍니다. 그래서 최소의 홀수 1 만들어준 다음에 남아있는 몇 개를 이 6개를 나눠주기 위해서 6번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풀게 될 겁니다. 알았죠? 역시 해설지 풀이는 뭐다? x 대신에 2x 프라임 플러스 1로 해서 0을 가질 수 있는 x 프라임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꿔서 푸는 게 이제 해설지식 풀이. 나는 이제 부른다. 뭐 1들이 몇 개 있다, 2들이 몇 개 있다 이렇게 바꿔서 푸는 풀이. 그래서 바로 나오죠. 요것도 마찬가지. 1이 15개가 있었는데 1 1개, 1 2개, 1 3개를 미리 나눠주고 나서 남아있는 몇 개? 9개의 1들을 불러주기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9번을 부르는 거지. 정수기 때문에 상관없이 뭐 해줘? 그냥 1씩만 나눠주면 되고. 맞지요? 1씩만 나눠주면 된다. 그냥 한 번씩만, 1씩만 나눠주면 되고, 추가적으로.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최근에 나왔던 문제죠. 홀수가 한 놈이 정해졌다. 와, 그러면 XY들은 1씩 나눠줄 거고 G들은 2씩 나눠줄 거니까 좀 느낌이 다르네요. 아니었지. 그때 정혁이가 힌트 줬었지. 결국은 세 놈 다 더해서 홀수 만들어야 돼. 15라는.
그래서 얘가 홀수면 x와 y에는 뭐다? 합이 얼마? 짝수가 되어주면 되죠. 맞지?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 푸는 거지. 1번. xy도 홀수라면. 그럼 g도 홀수니까 똑같이 풀면 되지. 두 번째 2번. x랑 y는 짝수라면. g만 홀수인 거지. 근데 홀수와 짝수는 공통점은 뭐다? 처음에만 달라지고 이씩 계속 추가로 받아서 다음 홀수 또는 다음 짝수 가는 건 똑같잖아. 그래서 요 첫 번째 문제는 어떻게 풀면 돼? 일단 1씩만 나눠줘. x, y, z한테. 1, 1, 1. 그럼 12가 남았고 그 12를 이 6개라고 생각을 하면은 3h 6이라 풀면 끝나지. 뭔 말할? 다음 얘도 마찬가지지. x, y는 자연수 짝수. 제일 작은 거는 2. 그래서 2를 미리 나눠받고 2를 미리 나눠받고 1을 미리 나눠봐서 총 5를 받았어. 남아있는 10은 2가 5개. 그래서 3h 5로 풀면 되겠지. 이거 최근에 만났던 문제. 기억나죠? EBS 했던 것 같은데? 아, 이로운. 이로운인가 이해와 거기서 만났던 문제 같아. 물론 그때 당시 만났던 문제는 난이도가 더 높기는 했죠. 됐죠? 다음. 요거는 뭐다? 요것도 이제 너희들 기억하라고 하는 건데 부등식을 풀 때 부등식의 풀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한다? 방정식을 푼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만 풀어버리면 진짜 16인 것밖에 안 되고 15나 14, 13인 거는 못 풀게 되니까 우리는 뭐 하나 더 썼다? 오메가 라는 문자 하나 더 써서 저 오메가가 받아가는 거는 그냥 무효표라고 해봐. 그럼 예를 들어서 오메가가 2를 받아갔으면 XYG의 합이 얼마? 16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 어떤 거? 14인 걸 푼 거지. 예를 들어서 오메가가 5를 받아갔어. 그럼 뭐야? XYG가 11인 걸 푼 거지. 그렇게 풀어도 된다. 그래서 답은 뭐였다? 4H10 음이 아닌이지. 4H16입니다. 맞죠? 오케이? 끝. 어때요? 정말 쉽네요. 끝. 근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XYG한테는 자연수란 조건이 줄 수도 있어. 그럼 자연수는 어떻게 풀려? 얘들아. 내 놈을 몇 번만 불러주면 돼? 13번. 왜 13번이야? X, Y, G들은 자연수니까 111을 최소로 받아야 되지만 오메가는 0을 받아가도 상관이 없지. 그죠? 그래서 미리 나눠주는 건 X, Y, G한테만 1씩. 그래서 총 3 날라갔고 남아있는 13만큼만 1을 13번. 그래서 13번 불러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푸는 거. 됐지요? 됐지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내가 개념 설명한다라고 했던 게 왜 하냐면 너네 최근에 그 이로운이었는지 이해원이었는지를 풀다 보니까 너네가 이제 그 이항공포랑 연결을 시켰을 때 조금 헷갈려 할 법한 문제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항 정리, 이항 계수의 성질 이거. 알았지? 유형 설명이라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틀, 개념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일단 이항 정리가 뭐였는지 기억나냐? 이항 정리라고 하는 단어는 일단 뭐를 설명하고 싶은 단원이었다? 전개식. 다시 한번 전개식에 대해서 항의 개수에 대한 거는 그냥 경우의 수 파트. 전개식의 예수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까? 라고 하는 게 이항 정리라고 하는 단원이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났던 문제들은 x와 y에 대한 합의 전체 n승을 전개를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니? 첫 번째 개수 어떻게 만들어진다? NC빵 또는 NCN 뭐든 좋아요. 어찌됐건 간에 요 놈은 뭐다? x를 n개 받았고 y를 0개 받았어.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거든? x 더하기 y라는 서로 다른 괄호들이 첫 번째 괄호, 두 번째 괄호, 세 번째 괄호 쭉쭉쭉 있을 때 괄호들에서 뭐 하는 거야? 선택을 하는 거잖아. 여기 괄호에서 x, y 중 누구를 선택할래? 여기 괄호에서 x 더하기 y 중 누구를 선택할래? 여기서도 누구 선택할래를 다 골라서 선택된 놈들끼리 다 곱해주면은 x의 n승이나 항이 만들어져요 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x를 기준으로 하든 y를 기준으로 하든 결국 얘는 선택의 개념이야.
그러다 보니까 n개 중에서 0개를 선택해서 선택된 것들에서는 y를 고를 거야 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런 항들 중에는 어떤 항들도 있다? x의 n-1, y를 1. 이 괄호들 전체 중에서 한 놈은 y를 고르고 나머지 놈들은 다 x를 고르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전체 n개의 괄호들 중에서 몇 개? 한 개를 누구를 고를지 고민을 해서 그 고른 곳에서 y를 꺼내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개수를 만들게 되잖아. 그래서 쭉 정리를 하게 되면은 NCN에 X의 0승, Y의 N승까지 가게 되고 우리는 이렇게 점점점으로 쓰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썼다?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K가 0부터 N까지 가는 동안에 NCK에 Y를 나는 기준으로 잡았지. 근데 X를 기준으로 잡아도 상관없다. 대신에 그때는 얘가 N-K가 되어주면 되고 나는 지금 뒤에 거를 그냥 기준으로 간 것 뿐입니다. 어쨌든 y를 기준으로 k라고 잡았다면 x는 n-k. 이렇게 만들어지는 요게 이제 이항 정리. 여기서 어디까지만 요 녀석만 바라보면은 전개식의 일반 전체가 뭐야? 전개식의 일반항이라고 불렀었고 그리고 누구? 요 녀석만 똑 떼가지고 우리는 뭐라 부른다? 이항계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제 잠깐 쉬었다가 설명할 녀석은 이항계수의 성질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때 내가 최근에 우리가 만났었던 거, 최근에 만났었던 거 한번 고민을 해보면은 막 이런 거였어. 10이었나? 12였나? 뭐 8이었나? 뭔지 모르겠는데 10빵에 4분의 1에 뭐 0승, 4분의 2에 몇 승? 1승, N 10승. 막 10시 1에 4분의 1에 뭐 몇 승? 1승, 4분의 2에 몇 승? 9승. 막 이런 식으로 하죠. 10시 10에다가 4분의 1에 10승, 4분의 2에 0승. 근데 이게 만약에 4분의 1과 4분의 3이었다면은 확률의 총합으로 가서 1이라고 바로 답을 써도 되지만 이 녀석은 뭐였다? 4분의 1과 4분의 2에 대하여 전체 10승을 전개하고 있는 거였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 기억나지? 오케이?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이항 정리고요. 자, 어쨌든 잠깐 쉬었다가 우리 누구 이항 계수의 성질에 대해서 좀 공식이 되게 많았거든. 그 녀석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를 하는 시간 가져봅시다 오늘. 알았죠? 자, 잠깐만 쉬었다 할까? 자, 뭐 이항 계수의 성질 다들 외우고 있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들어서 다시 기억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처음 보는 것도 있을라나? 합니다. 이항 계수의 성질. 요거는 내가 다시 하는 이유가 이항 정리 단원에서 진짜 다시 물어봐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많아서 그래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항 정리나 아니면은 그 이항 분포, 독립시행의 확률이랑 섞어가지고 좀 많이 물어보는 편이거든. 그래서 잘 구분하라는 의미로. 그래서 한 번 더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항계수의 성질뿐만 아니라 그냥 이항 정리라는 단원 자체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랑 이항 분포랑 연계되는 단원이거든. 그 세 개를 짬뽕을 시킨단 말이야. 알았지요? 자, 어쨌든 이항계수의 성질 설명 한번 해보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항계수의 성질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냐면 x 플러스 1의 n승의 전개식이 어떻게 생겨먹었다? nc0의 x의 0승. 이번엔 앞에 거 기준이죠. 즉 상수항. NC1의 X의 1승, NC의 2의 X의 2승부터 시작을 해서 NC N-1의 X의 N-1승, 마지막 NCN의 X의 N승이다 라는 거에서부터 쭉 흘러가는 거다. 그렇지?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공식은 여기다가 뭐 하는 거다? X의 1을 넣음으로써 2의 N승이 나오는 거. 누가? NC0부터 시작해서 NC1, NC2 모든 NC로 시작하는 모든 조합들을 싹 다 더한 거. 그거는 무조건 얼마다? 2의 N승이다. 두 번째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좌변에 0 나오죠. 자, 그 0이 나오는 게 0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게 우변. 홀수 번째 NC 조합들은 전부 다 빼기로, 짝수 번째 NC로 시작하는 조합들은 전부 다 더하기로. 그래서 마지막은 마이너스 1의 n승으로 표현을 하겠죠. 뭐 실제로면은 플러스로 10C 10까지 뭐 n이 10이었다면 n이 11 같은 홀수였다면 마이너스 11C 11 뭐 이렇게 물어보겠지.
그런 녀석이라면 전부 다 뭐다? 0이다. 요거 기억하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는 우변부터 물어볼까? 실제로 물어보는 거는 너희들한테 뭐다? 얘로 물어보거든. 자, 뭐 해보자. NC0, NC2, NC4 이런 식으로 NC로 시작하는 모든 조합들을 다 더한다. 근데 몇 번째 것만? 짝수 번째 것만. 두 번째, NC의 1, NC의 3, NC의 5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역시 NC로 시작하는 모든 조합들을 홀수 번째 것들만 싹 다 더해보자. 그러면 뭐 나온다 얘들아? 하람스? 얼마? 그렇지. 잘 외우고 있구만. 얘도 2n-1죠. 왜요?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거잖아. 그 다음 둘이 빼서 2로 나눈 거잖아. 여기까지는 기본. 또는 밑에 거는 그나마 뭐 응용. 자, 이제부터가 시작이죠. 세 번째, 어떻게 보면은 얘네 둘이 내가 항상 기본형이라고 부르는 거. 그냥 대입하면 끝인 거. 두 번째, 얘네들은 그걸 더하기 빼기 해보는 그냥 뭐다? 이 더하기 빼기라고 표현을 할까? 어쨌든 뭐다? 응용형. 그냥 한번 간단하게 더하는 이유로, 더하는 방식으로 또는 빼는 방식으로 만들어 보는 거.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면 심화라 그랬어. 근데 문제집에서는 심화가 아니라 기본으로 들어오는 게 한두 개 있다. 이 중에. 자, 어쨌든 물어보는 질문. 이번에 약간 예시처럼 물어볼게요. 어떻게 물어본다? NC 빵. N으로 물어보지 말까? 9, 8, 9. 9C 0, 9C 1, 9C 2. 어때? 9C로 시작하는 모든 조합들 다 더하고 있지. 근데 어디까지만 더 할 거야? 응? 3 어디 갔냐? 자, 여기까지만 더 했다. 답은 뭐다? 정유가? 2의 8승. 왜요? 어떻게 만들어? 그 2의 8승은 만드는 거잖아, 사실. 우리 외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떻게 하라 그랬었어? 그렇지. 근데 얘가 뭐랑 같아? 99. 얘는 98. 97. 얘는 96이랑 똑같지. 얘는 95랑 똑같지. 자, 그래서 똑같은 걸 한번 다시 써본 거야. 근데 이거 싹 다 더하면은 어때? 2의 9승인 거 알거든. 근데 2의 9승을 똑같은 거 절반으로 나눠 가져온 거니까 2의 8승이고 얘는 2의 8승이지. 근데 내가 만들어 가라고 한 이유는 어디서 나온다? 9C가 아니라 8C 0부터 시작할 때.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84까지 가보자. 자, 얘는 얼마다? 2의 7승 아니거든. 그지? 이번에도 그래서 뭐다? 똑같은 놈을 한번 써보는 거야. 뭐?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0, 1, 2 빠짐없이 더하는데 대충 한 절반 언저리에서 끝나는 것들. 알았죠? 자, 그러면 똑같은 거 한번 써보자. 80은 뭐랑 같아? 88 얘는 뭐랑 같아? 87 얘는 뭐랑 같아? 86 얘는 뭐랑 같아? 85 얘는 뭐랑 같아? 84 다 더해주면 뭐야? 2의 8승도 나오지만 84가 두 번 쓰였거든. 그래서 다 더해주면 얼마 나와? 2의 8승 나오고 84가 하나 더 더해져 있는 상황이 나오는데 똑같이 나눠 가졌으니까 절반씩 가져간 거거든. 그게 이제 요 문제 만드는 거지. 그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물어보면 2의 8승 빼기 84 나누기 2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야지. 알았죠? 그래서 적당하게 중간쯤까지 물어보는 거는 뭐 하는 거다? 만들어 가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심화 2. 이번에도 결론부터 먼저 물어볼게. 자, 이거는 헷갈리는 사람도 아닐 건데 NC0부터 NC1, NC2 뭐 했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어디까지? NCN까지. 얘만 보면 2N승이지. 자, 그런데 전부 다 제곱으로 물어본다. 결론은 뭐다? 외우고 있는 사람 없나? 아무도? 없군. 간다. ENCN. 기억나? 자, 뭐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만들어가는 문제로 더 많이 나오니까. 자, 결론은 ENCN이다. 왠지 지금부터 생각해보자. 자, 요 녀석을 다시 한번 써볼 겁니다. 그런데 다시 쓸 때 어떻게 써볼 거냐면 하나의 NC, 일단은 그냥 갈까?
얘 nc 빵의 제곱이라는 거는 nc 빵 곱하기 nc 빵이죠. 맞죠? 얘도 nc1 곱하기 nc1이란 말이야. 그렇게 다 뜯을 건데, 자, 간다. 어떻게 뜯어볼 거냐면, 첫 번째 nc0은 ncn으로 바꿀 거고, 두 번째 nc0은 그대로 nc0으로 할 겁니다. 곱하고 더하기. 여기도 마찬가지. 앞에 있는 nc의 1은 ncn-1로 바꿀 거고, 얘는 nc의 1로 그대로 둘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얘도 바꿔보면은 앞에 거는 nc의 n-2가 될 거고 뒤에 거는 nc의 2가 될 겁니다. 그대로. 그런 식으로 쭉 더해봤어. 뒤에 요거 말고 요 앞에 거 ncn-1 그거 하나 더 쓸게. 그럼 앞에 녀석은 nc의 1이 되는 거고 뒤에 녀석은 뭐야? 그대로 nc의 n-1이 되겠지. 그 다음 마지막 ncn도 한 번 더 바꿔보자. 어떻게 바뀐다? 앞에 거는 nc-빵, 뒤에 거는 ncn. 자, 여기까지 됐어? 자, 여기서는 그 다음 줄로 넘어갈 건데, 자, 등호가 아니야. 얘는 어디서 나올 것인가를 생각을 해볼 때, 잘 봐. 첫 번째 파란색 놈들은 ncn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요 놈의 개수가 ncn이잖아. 그럼 두 번째 ncn-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요 놈의 개수란 말이야. 두 개 써보자. nc의 1은 x의 1승. nc의 빵은 x의 0승. 자, 두 번째 노란색도 다시 써보자. 순서는 거꾸로 가요. 여기서부터 써보자. 자, 간다 이제. 우리는 만약에 이런 식이 있었어. 그러면은 그 위에 녀석은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야? 요 놈과 파란색 말고 요 놈과 누구를 곱한 거야? 요 놈을 곱해서 만드는 거지. 그지? 어떻게 만들어져? ncn 곱하기 nc0에 뭐 나와? x의 n승. 요 놈과 요 놈을 곱해서 만든 게 이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놈은 이들이 곱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뭐? ncn-1 곱하기 nc의 1 곱하기 x의 n승. 마지막 요 놈은 얘랑 얘를 곱해서 만드는 겁니다. 맞죠? nc0 곱하기 ncn 곱하기 x의 n승. 점점점.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요 놈은 만약에 이런 식이 있었다면 누구다? 전개해서 만드는 n승의 개수를 만드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게 누군데? 파란색은 결국 1 더하기 x의 n승 아니냐? 노란색도 결국 1 더하기 x의 n승 아니냐? 그거를 요것만 전개를 해봤고 요것만 전개를 해서 전개한 전개식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전개를 할 때 만들 수 있는 모든 x, n승의 개수를 찾은 거잖아. 즉 뭐다? 1 더하기 x의 2n승이라는 식에 대해서 뭐다? 전개식의 n승의 개수를 찾은 거야. 그래서 얘는 2ncn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 원리다. 그래서 이 파란색, 노란색을 보고 요 식에서의 n승의 개수네? n-1승의 개수네? n-2승의 개수네? 상수항의 개수네? 두 번째 녀석인 노란색도 결국 뭐다? 1 더하기 x라는 놈이 있었다면은 x n승의 개수네? n-1승의 개수네? 2승, 1승, 상수항의 개수네? 그것들끼리 곱한 거니까 결국은 전개하면은 x n승을 만드는 모든 방법이네? 라는 생각을 거꾸로 가지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을 알고 보면 쉬워. 근데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는 과정을 너네가 직접 찾는 그게 빡센 거지. 알았죠?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나는 뭐 하라 그랬어?
객관식 문제라면은 외워버리라고 했고, 이 흐름은 내신 대비를 할 때는 서술형에서는 너희들이 직접 쓸 일도 있겠지만 빈칸 추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거든,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그래서 물론 내신도 마찬가지. 그런 데서는 뭐야? 보고 읽을 수만 있으면 돼. 이 흐름을 한 번만 눈에 익혀만 둬 라고 얘기를 했었을 거다. 알았냐? 요게 2학년에서의 성질 심화 2. 이 녀석은 문제집에서도 심화라고 다루는 녀석입니다. 혹시 정리할 게 있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심화 3로 먼저 가자. 자, 간다. 자, 어쨌든 기본형은 뭐다? NC로 시작하는 모든 조합들을 0, 1, 2부터 N까지 싹 다 더한 거. 얘는 싹 다. 그런데 뿔마 반복하면서. 얘는 짝수 번째만 보는데 다 더하는 거. 얘는 홀수 번째만 보는데 다 더하는 거. 마지막 버전. 간다. 방금 내가 요 기본이랑 응용 읽은 거 잘 기억해라. 자, 심화 2로 갑니다. 심화 3로 갑니다. 마지막 녀석. 요게 더 쉬울 수도 있다. 자, 어떻게 물어본다? 물어보는 질문. NC0 빼기 NC2 더하기 NC4 빼기 NC6. 어떤 녀석이야? NC로 시작하는 모든 조합들에 대해서 0, 2, 4, 6 짝수 번째만 물어보는데 다 더하기였다면 이 N만 실승이지. 근데 짝수 번째만 보는데 뿔마 반복하는 거. 두 번째, 홀수 번째만 물어볼 거야. 그런데 도 뭐 할 수 있다? 뿔 반복을 할 수 있다. 각각에 대한 답 뭐였는지 기억나? 요것도 심화 버전이에요. 기억 안 나나? 하람이 이거 기억났나? 정혁이 기억 안 나? 오케이. 자, 한다. 얘는 1 더하기. 아까 응용 버전인, 기본 버전은 x에 1 넣고 마이너스 1 넣었지. 요 심화 3 버전은 x 자리에 i를 넣어. 그래서 그 녀석을 n승하고 있는 것 중에서 짝수 번째만. i의 2승이나 i의 4승이나 i의 6승들은 다 실수죠. 그래서 1 더하기 i의 n승을 계산을 해서 나오는 그 수의 실수 부분을 읽어주면 되고, 얘는 1 더하기 i의 n승에 대해서 뭐다? 허수 부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결론이야. 이거를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였고, 왠지는 이제부터 밑에서 설명할 거예요. 그거까지 하고 요거 필기 지금 같이 줄게. 알았지? 자, 일단은 외우라고 하면 외울 수는 있겠지. 자, 이제는 왜를 설명하러 간다. 왜를. 일단 1 더하기 i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넣어보자. x자리에 뭐 넣어보자? i를 한번 넣어봐. 자, 그럼 전개를 해보자. NC0에는 i의 0승이고 NC1에는 i의 1승이야. 한 4개 정도 써볼게 쭉. NC2에는 i의 제곱이고 NC3에는 i의 3승이고 한 2개만 더 쓸게. NC4에는 i의 4승이고 NC5에는 i의 5승입니다. 그런 식으로 쭉 더하고 있는 걸 거야. 뭐 그냥 결론이 어디 갔냐? 왜 사라졌냐? 안 썼구나 내가. 1 더하기 i의 n승을 계산하면 이란 얘기야. 알았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1 더하기 i의 n승이라는 어떤 13승이면 13승, 23승이면 23승 이런 것들을 볼 때 너희들이 정리를 어떻게 하니? i의 1승이나 3승이나 5승 같은 놈들 i가 계속 남아있지. 그거는 뭐라 불러 우리가? 허수 부분이라 부르잖아. 근데 i의 제곱이나 4승, 0승 포함 0승, 2승, 4승 같은 것들은 어때?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 i의 4승은 1. i의 6승은 마이너스 1, i의 8승은 1. i가 사라지지. 뭐라 불러? 실수 부분이라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싹 정리를 해봐. i의 0승은 1입니다. 생략할게요. i의 2승은 마이너스 1이에요. NC0이 나오잖아. 뭔 소리야? NC2가 나오잖아. i의 4승은 1입니다. 그냥 플러스 NC4만 남아요. 그 다음 여기는 없지만 i의 6승은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NC6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쭉 가서 뭘 만들 거야? 실수 부분을 만들게 될 거고, 뒤에 있는 녀석은 따로 i의 1승은 그냥 i예요. NC1i.
두 번째 NC3의 I의 3승. I의 3승은 마이너스 I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NC3의 I. 그 다음에 플러스 NC5의 I 마이너스 N이다 이거. NC7의 I. 그래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뭐야? 얘였죠. 그리고 얘였고. 1 더하기 I N승을 계산했을 때 나오는 실수 부분인 거고, 얘가 I의 개수. I의 개수를 우리가 허수 부분이라 부르지. 이렇게 풀잖아. 이해됐음? 오케이? 그래서 예시로서 우리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다? 13C 빵 빼기 13C 2 더하기 13C 4 빼기 13C 6 더하기 점점점점 해서 어디까지? 13C 12까지 물어보겠지. 됐나요? 됐나요? 얘는 플러스일 겁니다. 알았음? 4의 배수라서. 너는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뭐 한다? 1 더하기 I의 13승을 계산을 해줘. 그 녀석에서 짝수 문제니까 누구? 실수 부분을 답으로 쓰면 될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럼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두 번째. 1 더하기 I의 13승 어떻게 계산하는데요? 이거 고1 겁니다. 1 더하기 I의 13승을 계산을 하려면 방법이 없어. 어디서부터 출발? 무조건 우리는 제곱에서부터 출발. 왜? 1 더하기 I의 제곱이 뭐인 거 알거든. 2I인 거는 1학년 때 배웠거든.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게 2승이 아니잖아. 13승이잖아. 만약에 12승, 14승 같은 거였다면 추가로 6승 하면 될 거야. 근데 13승은 그러면 2분의 13승 하나? 아니. 이거 2분의 13승 어떻게 구해? I의 2분의 1승 어떻게 구하냐? 루트 I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간다? 6승까지만 계산을 해서 2I의 6승을 만든 다음에 1 더하기 I를 하나 더 곱하는 거지. 그럼 13승이잖아. 그럼 뭐예요? 2의 6승 64, I의 6승 마이너스 에다가 1 플러스 I.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64 I에서 실수 부분이니까 답은 뭐다? 마이너스 64예요 하는 답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거 이항계수의 성질에서 나오던 제일 어려운 문제였다. 기억이 나는지는 모르겠다. 이제부터는 기억을 해야 돼. 알았죠? 자, 심화 1번은 대부분 다 알 텐데 어쨌든 심화 1, 심화 2, 심화 3 어떻게 문제에서 물어보고 어떻게 풀 것인지를 다시 한번 싹 설명해 준 거니까 지금 정리 필요한 사람들은 정리부터 얼른 싹 해주세요. 알았죠? 원리까지 정리해 두면 더 좋고. 자, 어쨌든 비켜줄 테니 기기 이거 한번 풀어볼래? 문제를 만들게요. 동전을 10번 던져. 나온 앞면의 개수를 x라 할 때 이의 x승 원을 받는 게임을 한다. 그 게임에 대해서 상금이라고 부를게. 이 받는 거를 상금의 기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해볼까? 아니면 동전은 너무 쉬운 것 같으니까 좀 바꿔볼까? 그냥 할까? 2의 x승 원 말고 3의 x승 원으로 바꾸자. 뭐 별 의미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할까? 뭐 풀어볼래? 이게 문제야. 자, 이거 어떻게 시작해야 돼? 무슨 분포냐? 확률 분포 아니에요.
확률 분포의 한 종류긴 하지. 무슨 분포야? 요거. 정혁아. 무슨 분포든. 이항분포잖아. 이거는 자, 이항분포의 정의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줄까? 자, 이거는 쓸 것까지는 아닙니다. 뭐 필요하다면 쓰고 조만간 다시 정리하긴 할 건데 뭐 안 할 수도 있으니 쓰려면 쓰고. 이항분포의 정의가 뭐야? 사건 발생 확률이 일정한 그런 시행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독립시행이라 부르죠. 그러니까 독립시행의 확률이기도 하지. 어쨌든 독립시행을 몇 번 반복할 때? n번 또는 여러 번 반복할 때. 이걸 n이라고 할게. 반복할 때. 그 사건이 또는 특정 사건이 그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 중요하죠. 를 확률 변수 x로 대문자 x 로 잡은 또는 삼은 분포. 요게 바로 이항분포의 정의다. 동전을 던진다. 하나 던지는 것 자체는 두 번째 던질 때도 세 번째 던질 때도 앞면이나 뒷면이 나오는 확률은 항상 일정합니다. 그걸 10번 반복했잖아. 그리고 그 앞면이 나온다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를 x로 잡았잖아. 그걸 대문자 x라고 생각하면 뭐다? 이항분포예요. 그래서 x는 어디서부터? 0부터 시작해서 좀 넓게 잡아야 되는데 처리가 되나? 1까지만 쓸게. 부터 10까지 갈 수 있겠지. 이거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원래라면 그리는 거겠지. 근데 확률을 하나하나 계산하는 느낌보다는 이항분포임을 알았다면은 바로 쓰면 되고. 맞지? 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구해봐야지 할 때 10번 중에 0번 나와요. 2분의 1의 확률로 뒷면이 10번 나오고 2분의 1의 확률로 앞면은 0번 나와요. 다음 두 번째 거 1일 때도 마찬가지. 10시에 1, 10번 중에 한 번 나옵니다. 2분의 1의 확률로 뒷면이 9개가 나오고 2분의 1의 확률로 앞면이 1개 나오고 10번째 거 하나만 더 쓸게. 그 다음에 앞면이 10개 나온다. 여기도 마찬가지 10개 중에 10개 다 나옵니다. 2분의 1의 확률로 일단은 뒷면이 0개가 나와주고 2분의 1의 확률로 앞면이 10개가 나와주고 쓰고 보니까 이게 무슨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이거든. 아, 독립시행의 확률을 확률 질량 함수로 가지는 분포, 다른 말로 이항분포. 늦게라도 지금에 늦게 캐치하면 되고. 오케이?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뭐야? x의 기대값이 아니지. 누구? 나는 y라 부를까? 3의 x 쓰면 1의 기대값. y의 기대값이잖아. 그지? 그럼 y를 위에 쓰는 거야. 뭐예요?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 3의 3승, 3의 10승까지. 기대값은 어떻게 구해? 확률 변수값과 확률값. x와 x와 p를 다 곱해서 더한 게 기대값이잖아. 그래서 위를 EY를 구해보자. 뭐야? 10시 0 곱하기 2분의 1에 10승 곱하기 2분의 1에 몇 승? 거꾸로 썼나? 0승 맞지? 에다가 3의 0승을 곱한 두 번째. 얘랑 얘도 10시 1 곱하기 2분의 1에 9승 곱하기 2분의 1에 1승 곱하기 3의 1승 더하기 점점. 마지막 제 10시 10 곱하기 2분의 1에 10승 아닌데 0승 0승 곱하기 2분의 1에 10승 곱하기 3의 10승. 자, 이놈들 다 더한 게 답입니다. 맞나요? 그때 우리는 뭘 봐? 0승 0승 1승 1승 10승 10승 맞춰져 있는 걸 다시 써봐. 여기서 바로 나와야 되는데 사실 좀만 풀어 써보면 첫 번째 녀석은 10C 10 곱하기 2분의 1에 10승 곱하기 2분의 3의 0승. 두 번째 녀석은 10C 1 곱하기 2분의 1에 10승, 9승 곱하기 2분의 3의 1승. 그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것까지 오면 뭐야? 10C 10 곱하기 2분의 1에 0승 곱하기 2분의 3의 10승. 보이냐? 이게 이제 뭐야?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의 전체 10승에 대한 정계식. 답은 2의 10승이었어요. 1024원. 알았음? 이게 답인 거지. 자, 이런 식으로 뭐를 독립시행의 확률과 이항분포와 이항 정리를 섞는 문제의 가장 순한 맛을 그냥 풀어본 거예요. 알았음? 실제로 이거 마플? 뭐 이런 데 있었던 문제고 뭐 숫자는 달랐겠지만 아무튼 알겠죠? 이런 식으로 샥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 알았지? 알았지? 다. 그거까지 사실은 설명하고 싶었어요. 정리할 거 있는 사람들 정리. 자, 이 문제 사관학교 기출이거든요. 근데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할만할 겁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이기. 일단 요 녀석은 무슨 분포? 이항분포임은 알아야 돼. 왜? 확률이 P로 항상 일정하대. 왜 이래? P로 일정하대. N번의 독립시행을 했고 횟수를 확률로 잡아. 이거잖아. 이거 이항분포야. 알았죠? 자, 그때 이항분포를 따른다 라는 거를 뭐라고 쓰냐면 B 횟수 N 확률 P BNP로 쓴단 말이야. 얘도 이항분포를 따라. B 아직 횟수 N 모르겠고 P 확률 모르겠어. 오케이? 이항분포를 따른다까지는 알아야 되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지금 뭘 줬어? 평균 분선을 줬단 말이야. 요거 까먹은 것 같아. 뭐? 아, 그래? 일단 좀 볼게. 자, N이래. EX 어떻게 구함? N 곱하기 P. VX 어떻게 구함? N 곱하기 P 곱하기 Q. 그러니까 EX에다가 Q. 1-P에 해당하는 Q를 곱해서 만드는 게 분산. 그럼 지금 문제는 뭐다? NP가 80이란 얘기고 NPQ가 64란 Q 어디 갔냐? NPQ가 64란 얘기야. 그 둘을 어떻게 보면 연립을 하는 거지. 어떻게? NP가 80, Q는 곱했을 때 64. 즉 Q는 얼마? 16으로 나눠주면 5분의 4. 맞네 너. 그러면 P는 5분의 1이니까 N은 400이 되겠네. 맞게 잘했는데 그럼? 자, 그러면 끝났잖아요. 뭐요? 여기서 너네가 굳이라는 느낌은 좀 있는데 횟수를 0부터 1까지 쭉 해서 400까지 갖다 쳤을 때 여기 하나만 써보자. 뭐야? 400번 중 빵번 일어나요. P 얼마였지? 5분의 1의 확률로 빵번 일어나고 5분의 4의 확률로 400번 다 일어나는 거야. 마지막 여기도 하나만 쓸까? 얘는 뭐야? 400번 중 400번이 다 일어나요. 5분의 1의 확률로 400번이 발생을 하고 5분의 4의 확률로 안 일어나는 게 0번 발생해요. 그런데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뭐야? 그 px들에다가 아까 그 기대값, 상금의 기대값 곱한 것처럼 R번 발생했을 때 5의 R승을 P에다 곱한 녀석을 더해보래. 그럼 여기다가 뭐가 곱해지는 거임? 5의 0승. 여기는 뭐임? 5의 400승. 그래서 지수가 똑같은 것들끼리 묶어달라는 거예요. 알았음? 그럼 뭐야? 다 더해주세요로 바뀌었다. 그럼 뭐야? 5분의 5, 1이죠. 더하기 5분의 4에 대한 전체 400승의 정계식을 물어봐. 5분의 9의 400승인 거지. 에이, 다 했는데 아깝네. 1번. 그래서 또 한 번 더 무슨 문제였다? 이항 분포에서 이항 정리로 넘어오는 문제였고, 정리 맞췄지? 그런 문제였고, 이항 분포는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 즉 정의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문제를 보면서 이항 분포를 읽어주는 거. 두 번째, 이항 분포에서의 확률 질량 함수는 다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거고, 독립시행의 확률은 이항 정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 이항 정리까지 싹 넘어오는 개념이었던 거지. 알았죠? 그걸 물어보는 문제였고, 그리고 이제 조만간 너희들한테 또 내가 들어줄 예시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거는 뭐다? 이항분포, 정규분포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또 고난도 문제 아마 좀 풀게 될 겁니다. 어삼시사 좀 후반부 통계 쪽 넘어가면은 아마 거기서 많이 나올 거다. 오늘 숙제는 일단 61번부터 120번까지. 그래서 통계 들어가기 아마 직전이 아닌가 모르겠네. 나도 기억이 안 나네, 번호가. 자, 어삼시사 61번부터 120번까지 한번 풀어보는 거고요. 자, 지금 어삼시사는 말 그대로 난이도가 갑자기 또 좀 떨어졌어. 이해원이나 이론을 하다가 돌아오기에는 사실 되게 쉬운 유형이고 그런 쉬운 교재인데 너희들한테 다시 한번 풀어보라고 하는 거는 너희들 중에 개개인마다 다 다를 거야. 뭐 하람이는 하람이대로, 정영이는 정영이대로, 찬이는 찬이대로 다 다른데 본인이 조금 약한 개념, 좀 개념 정의가 조금 흔들려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이 분명히 개개인별로 조금씩 있을 거야. 한 개만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뭐 한 10개, 20개가 질문인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 나오면 정리를 하거나 혹은 나한테 질문을 하라는 의미로 한 번 더 마지막 최종 정리라고 생각하고 어선 시사 갈 거니까 그런 것들 중에는 오늘 내가 이항 개수의 성질을 다시 한번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한 것처럼 내가 몇 개를 설명하는 유형들도 있을 거고 뭐 이항 정리는 오늘 해버렸죠. 어제는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정혁이가 뭘 물어봤어. 아 독립에서 나오는 뭐 이거 참거짓에서 이거 좀 헷갈려요 하고 다시 물어보면 그거 다시 설명. 뭐 예를 들어서 찬영이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미 같은 경우에는 뭐 독립 말고 저기 어디야. 뭐 예를 들어서 통계 쪽 넘어가서 이항포 정규분포를 섞어서 왔다 갔다 하는 문제에서 어떻게 미지수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또 그쪽 부분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뭐 내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랑 겹친다면은 뭐 내가 먼저 설명을 하고 시작할 수도 있고. 아무튼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특정 유형이나 특정 개념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니까 어삼시사 풀 때 그냥 뭐 대충 휘뚜루마뚜루 막 대충 휘갈겨서 풀지 말고 내가 모르는 개념이 뭐였고 좀 애매해가지고 이게 풀 줄 아는 거랑 뭔가 정확하게 알고 푸는 거랑 조금 다르거든. 그런 것들 잘 구분해서 질문할 부분들은 세세한 것들 하나하나까지 다 좀 질문할 수 있도록. 아무튼 알겠죠? 그리고 아까 찬영 씨 내가 말한 대로 뭐요? 수학은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은 꼬박꼬박 매일 해줘야 돼. 저항 안 되겠다 싶으면 한 30분만이라도. 진짜 매일 해줘야 너가 더 까먹는다. 알았지? 자, 어쨌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클리닉은 없으니까 잘 가세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봅시다. 빠이빠이.